놀이가 학교다 판타스쿨. 안녕하세요. 네, 판타스쿨의 헤라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리고 있는 이근정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은 오리엔테이션 같은 느낌으로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릴까요? 저는 두 아들의 엄마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는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 선생님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인기가 많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이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유치원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인기 많은 선생님이었고, 엄마들도 다음 반으로 나이가 이제 6세에서 7세 올라가거나 할 때, 선생님, 어떡해요? 선생님, 우리 맡아주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엄마들도 저를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했었고, 정말 저는 근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정말 즐겁게 매일매일 너무나 행복하게 다녔던 기억밖에 지금은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즐거운 결혼 전에 생활을 했었고, 제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나니까 이건 6, 7세 담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갓난 아기 기저귀 가는 거부터 새벽에 깨서 우는 거, 모유수유하면서 전몸살이 있는 거, 뭐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다 이제 막 공부하다시피 하면서 알아나간 거, 그런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독박육아라는 표현을 써서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저 역시도 시댁은 저 멀리 시골에 있고 엄마는 일을 하셔서 바쁘셨기 때문에 평일은 절대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오로지 다 키웠고, 저희 신랑은 주말에는 좀 시간을 내써서 아이랑 놀아줄 수 있었지만 평일은 늦게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오로지 제가 키웠죠.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제 고민하고 이렇게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하는 영향력이 좀 주변에 이렇게 끼쳐져가지고 그런 모임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품앗이도 하고 또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또 선생님이었다 보니까 애들이 잘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제 옆에 막 사랑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영향력을 약간의 아이들에게도 끼치고 또 주변의 엄마들한테 끼치다 보니까 서로 좋은 영향력을 막 주고 받으면서 되게 좋은 모임을 오랫동안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잘 키워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노하우들을 어머님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엄마들도 그걸 실천하면서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이제 했었고, 저희 집은 항상 대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거실에 정말 아무것도 놓지 않고 아이들하고 기어다니면서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서 영유아기를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제가 고민하고 공부하고 했던 것들을 많이 알려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아기 때 제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된 것이 베이비 사인이었고요. 베이비 사인을 통해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영어를 빨리 하면은 영어가 좋아질까? 아니면 영어에 대한 고민이 좀 저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 할 때부터, 그래서 그 고민의 하나의 방법으로 베이비 사인을 알게 됐는데, 베이비 사인을 같이 한 그룹의 멤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영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와 의사소통하는 문제나 상호작용하는 문제, 베이비 사인 하면서 부모가 달라지는 거, 이런 피드백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이거는 모국어로서 정말 중요한 거구나. 아이를 아이 컨택 해주고 아이의 손짓 몸짓을 바라봐주고 아이와 상호작용하려고 부모가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거는, 이거는 영어라는 거는 감히 옆에다 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는 거에 한번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베이비 사인을 이제 적극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하고 또 한국어로 알리고, 베이비 사인을 이제 수업처럼 만들어가지고 또 엄마들하고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수업을 좀 하면서 알려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벌써 자그마치 15년이나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벌써 그 사이에 어때요? 다 자랐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자랐고, 그리고 저와 같이 공부했던 품앗이를 했던 제가 가리키는 학생들이었던 엄마들이었던 아이들이 너무나 다 잘 자라줘서 이제는 조금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애들 잘 자라더라, 이렇게 해도 아이들 삐뚤어지지 않고 엄마랑 정말 좋은 관계 맺으면서 청소년기든 이렇게 성인이 돼도 잘 자라더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비 사인뿐 아니라 영어,
영어면 영어, 한자면 한자, 한글이면 한글, 수학이면 수학, 논술이면 논술. 뭐 저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단계별로 쭉쭉쭉쭉 해줘야 되는 것들이 많고, 그걸 학원을 보내지 않고 엄마가 다 해주려면 사실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는 맞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일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놓치지 않으면서 하려고는 했지만, 다 키워놓고 나면은 또 그 엄마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이번 학기에 개설하려고 하는 건 베이비 사인, 브레인 사인, 그리고 한글 파닉스, 영어, 마도송하고 마도톡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수업을 해서 어머 얘들아 안녕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못 하잖아요. 애들이 저를 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엄마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수업은 제가 지도자 과정을 하듯이 약간의 팁만 알려드리고, 그걸 해봤더니 이렇더라 라는 글은 어머님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랑 수업을 하면 한 학기 동안 일단 아이가 변하는 건 둘째치고 엄마가 변하실 거예요. 분명히 변하실 거고,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아이에게 끼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고, 저희 아이들 또한 당연히 그런 영향력으로 잘하고 있다고 저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엄마표를 구입하셨고 판타스쿨에 등록을 하셨다면 최소한 본전은 뽑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주 비싼 거를 장에 놓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랑 충분히 갖고 노는 게 버는 거예요. 저는 쓰는 게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용하는 게 버는 거다. 돈을 쓰는 게 사용하는 게 버는 거다. 잘 사용하는 게 버는 거다. 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이렇게 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베이비 사인, 브레인 사인은 사인 데이라고 해서 제가 월요일로 잡았고요. 그리고 아니요, 화요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써니 브레인 데이 해가지고 수요일날 잡았고, 그 다음에 Thursday는 목요일은 한글 파닉스로 잡았고, 나머지 이제 금요일은 다른 과목들이 이제 있으면은 그렇게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표 보시면 월요일은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고, 이제 한 주 시작하니까 아이와 어떻게 해요? 뭐 주말에 정말 늦게까지 놀았거나 또 뭐 시골 어디 갔다 오셨거나 여행을 다녀오셨거나 할 때 월요일은 좀 더 이제 아이랑 바쁜 하루지만 좀 더 아이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수업 준비를 좀 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이번 주 아이와 신나게 놀 준비 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딱 수업 준비할 거 점검하시고 이렇게 한번 사진 찍으시고, 아니면은 이렇게 내가 이번 주 주제가 이거면 이렇게 놀아줘야지. 자, 지금서부터 명심해야 되시는 거는 우리는 선생님이에요. 그 시간만큼은 엄마가 선생님이다라는 전반적인 거는 저는 원치 않아요. 엄마는 엄마면 돼요. 근데 엄마표로 대신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띵동하고 오는 파견 선생님처럼, 방문하는 선생님처럼 우리도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간 절대로 아이랑 재밌게 지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준비하시는 게 준비가 되었나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 중에서는 15년 베테랑 선생님들도 지금도 내일 수업 갈 거를 저녁에 다 싸지 않으면 잠이 안 오세요. 그래서 점검하시고, 다른 선생님이 쓰시던 교구가 왔어도 개수가 맞는지, 또 내일 애들이 다 이걸 달아줄 수 있는 옷이면 옷, 아니면 카드면 카드 이런 게 다 있는지 하나부터 다 꼼꼼히 체크하고 나야지만 내일 수업 준비하는 거에 일주일 이제 딱 가방을 싸놔야만 주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수업 준비를 하셔야 가서 당황하지 않고, 또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그 다음에 내가 끌고 가려고 했던 이 전체 인원을 다 하나하나 속속속 내가 원하는 쪽으로 다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 개별로 움직이면 단체 수업은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철저하게 수업 준비하는 게 아주 필요하고, 어머님은 1대1이잖아. 얼마나 좋아요. 아이가 피곤한지, 아이가 즐거워하는지, 아이가 이거는 관심 있어 하는지, 이거에 몰입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봐주면서 더 깊게 놀아줄 수도 있고, 또 살짝 다른 걸 체인지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1대1의 수업의 묘미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박문 선생님처럼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 근데 많은 준비를 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건 저는 삐삐삐 원치 않아요. 가끔 어머니들 코팅 하신다 아니면 또 밤새 뭘 준비하시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왜냐면 아이들 수업을 많이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님들은 최소한의 준비만 가지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아이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계시다면 사실은 장난감 비용이 많이 들이지 않고도 아이의 두뇌 발달이나 여러 가지 정서 발달이나 다 골고루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의 것들, 사물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은 많이 늘어요. 어떻게 놀아야 돼,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이것도 놀잇감이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아마 그런 노하우가 없으신 분들은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튜스데이, 먼데이는 우리가 그 준비하는 날로 생각하고 이제 준비가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은 이제 브레인 사인데이. 그래서 사인하는 엄마들이 글을 보시고 글을 이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해 보라라고 제가 드리면 수업을 진짜 진행해 보는 거죠. 그게 월요일, 화요일이 아니어도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놀아주기로 했으니까 진행해 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매일 조금씩 15분씩 10분씩 이 놀이를 조금씩 진행해 달라는 건데, 이게 똑같은 놀이여도요 오늘 놀이가 다르고 내일 놀이가 다르고 모레 놀이가 달라져요. 진짜로 신기한 게 놀이의 깊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이지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놀아주다 보면 아기가 금요일쯤 되면 이거를 도가 터가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베이비사인 신청하신 분들이 뭐 6개월에서 거의 24개월까지 엄마들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개월수로 쪼개서 하려면 사실 되게 많은 팁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씩 조금 알려드리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이가 이렇게 24개월 될 때까지도 계속 이 방법을 해주셔도 되는 그런 팁들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수요일은 영어 날이잖아. 써니브레인 데이인데 영어에 관심이 있거나 영어를 어떻게 제가 엄마가 해줘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거에 대한 노하우는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라 말씀드릴게요. 한글 파닉스는 길게 잡지 않고 3개월로 딱 잡았어요. 한 학기에 다 뗄 수 있는 분량으로 일단 잡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5세인데 한글 파닉스 구입해서 해보려고요 하시는 분은 이거를 좀 늦추셔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억만 주구장창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 3개월을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쭉 같이 가시고 반복 그렇게 해서 나 이거 한 1년 정도 해서 떼려고 생각했어요. 5세부터 쉽게 접근해서 하려고 했어요 라고 하면 그냥 여기 이 스케줄대로 해서 반복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가볍게 터치해 준다고 생각하고 책을 이렇게 보는 건 어떨지. 그것도 아이의 성향이 좀 다르거든요. 나 이거 재밌어서 계속 이거 하고 있으면 그냥 두셔도 돼요. 그런데 한글을 지겹게 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훑어고 또 훑었는데 3번 훑었는데 어느 순간 읽어. 책을 많이 읽어주고 어느 순간 아이가 한글을 읽어. 이런 개념을 보시고 그냥 쓰고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고 많이 읽고 글자 보고. 사실 글을 떼는 거는요 많이 보고 읽고 소리 내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한글 파닉스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소리를 내고 그게 어떻게 구강 구조가 되면서 그 소리를 내고 그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책들을 확 훑고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만약에 가을 학기에도 또 이 패턴대로 계속, 그래서 한글 파닉스는 기본적인 것만 제가 알려드리면 이 패턴대로 계속 공부하시는 거를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머님들이 제가 이제 비어있는 날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베이비 사인인데 화요일만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네.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월, 화, 수, 목, 금 쭉 하셔야 되는 거죠. 영어면은 영어도 월, 화, 수, 목, 금 쭉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뭐 2과목을 했어요, 3과목을 했어요 이러신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넣어서 수업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래서 어머님들이 내가 만약에 베이비 사인 수업을 했다 그러면 베이비 사인을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브레인 사인도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조금씩 놀아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점점점 정말 아이랑 관찰하고 하다 보면 깊이가 조금씩 느껴진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게 쌓이면 어마어마한 양의 어휘와 아이와 놀아준 경험과 그런 교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쌓여야지 그 느낌을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쌓아가자는 거죠. 10분 쌓아가자. 15분 쌓아갑시다. 그러면 1년 뒤, 2년 뒤 얘 뭐 했어요? 얘 어디 다녔어요? 얘 진짜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딱 2년 뒤에 들으실 수 있어요. 딱 2년 뒤에. 그래서 주변에 아이들이 똑똑하다. 지금 똑똑하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2년 전에 뭐 했어 걔.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애가 지금 막 말 잘하면 얘 지금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2년 뒤에 나타나요. 제가 볼 때는 딱 2년 뒤에 나타나더라고요. 그 지금 했던 노력과 이런 결과들이.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면 우리 결코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스케줄 짜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스트레스 받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루에 10분 15분 시간 못 내시는 분 못한다. 그쵸? 그렇게 하는 거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이에게 새로운 경험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뭐 놀러 가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캠핑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꼭 어디 나들이를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는 말 안 해준 것 같아. 나 놀이터 맨날 가는데 이 풀에 대해서 설명 안 해준 것 같아. 이거 오늘 공사하는데 여기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게 뭐지? 이렇게 막 쳐놨네? 그런데 애들 그냥 이렇게 위험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오늘 설명해주고 싶어. 이거 뭐라고 써있어? 공사 중이야. 여기 지나가면 사람들이 위험해서 이렇게 푯말을 세워놓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가지 주말에는 새로운 것을 내가 설명해 줄 게 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또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마음을 다지고 화수목금 물론 월요일 당연히 얘기해 주시고 수업해 주시고 또 놀아주시고 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 시간표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재미있게 놀고 토요일은 가능한 한 집안이 아닌 바깥 나들이에서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배우자라는 거예요. 뭐 차 타고 멀리 놀러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공사 중 이런 건 집에서 배울 수가 없잖아요. 나가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설명을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거고 지금 저랑 약속할 몇 가지 제가 적어두진 않았는데 몇 가지는 아이랑 수업하는 동안에는 아이한테 집중하는 거. 제 예전에는 이런 영상이 없을 때는 스마트폰 없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영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옆에 있어야 수업이 되잖아요. 스마트폰을 영상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켜놓고 가진 않으신다 라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24개월까지 집에 TV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워낙 영상 시대고 또 요새는 계속 다른 쪽에서 뭐 학자들이 뭐 이게 스마트 기기가 아이들한테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해서 엄마들이 되게 많이 혼동스럽잖아요. 항상 교육은 두 가지가 팽팽하게 이렇게 싸우는 것 같아요. 엄마들 그 사이에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항상 그렇게 움직이는데 조기 영어 좋다 안 좋다 일찍 시작해야지 발음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됐다. 뭐 한글 일찍 되면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고 한글 일찍 되면 뭐도 나쁘고 뭐도 나쁘다. 이런 학자들 사이에서 팽팽한 상황에서 엄마가 여기 서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의 가치관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아이가 고스란히 가지고 가겠죠. 내가 이렇게 선택했어? 이게 맞아? 옳다?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선택은 엄마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에 대한 거를 좀 더 깊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양쪽 다 그 어떤 것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성공할 수 있고 어떤 학자들이든 전부 다 그거에 대한 데이터들이 좋게 나온 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장에 맞으려면 이 사람처럼 하면은 성공할 수 있죠. 근데 하진 않으면서 그 주장만 따라가면은 성공은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갈팡질팡 하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그거를 그 교수님들이나 그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대로 할 수 있는지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맞아. 근데 나는 못하겠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 그 뜻이 맞는 것 같아. 나 저렇게 키우고 싶어. 근데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런 여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외국에 가서 조기 영어 하면 최고 좋아.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조기 영어를 가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야. 친척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방법도 몰라.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아. 그래서 계속 부러워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시댁이 아예 미국에 있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방학 때마다 놀러 가요. 그러니까 애가 영어가 저절로 잘 됐대. 그건 그 사람의 환경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영어 어떻게 써요? 나랑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맞는 환경이 어떤 건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찾고 거기에서 최대한 제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생각을 했죠. 당연히 이 학자의 말도 맞고 이 학자의 말도 맞아요. 조기 영어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 말도 맞고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맞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내 여건은 이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공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글 너무나 팽팽하게 맞서죠. 앞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는 한글 교육 시키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맞아요. 그것도 맞지. 그리고 일찍 한글 교육 시켜서 혼자 책 읽기 많이 하는 것도 좋아. 그것도 맞아요. 어떤 게 할 거냐. 그런데 명심하셔야 되는 건 제가 학교 다닐 때 한자 교육을 더 이상 고등학교에서 시키지 말자 해서 한자 교육 시험도 보지 않았었던 시대거든요. 한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지금 사회에 나와보니까 한자 모르면 참 부끄럽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어휘의 70-80%가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 정책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 정책에 따라서 피해본 결과는 우리 세대라는 거잖아요. 지금 한글 교육 늦게 시켜? 그래서 결과가 좋아? 좋은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교육 열풍에 막 하는 거 원치 않아요. 저는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은 학원에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불신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정해졌다고 한들 내가 초심 있게 그리고 내가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나가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그리고 엄마가 가르칠 수 있거나 엄마가 이런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누가 이야기하든지 안에 나는 갈 거야 라고 하는 약간의 뚝심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보면은 고집 쓸데없는 고집 있잖아. 아빠들이 대부분 그래요. 무슨 애를 영어를 일찍 시켜? 문학사 보내지 마. 몰래 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빠가 절대로 영어 일찍 시키면 큰일 난대요. 왜 그러신대요? 애랑 한번 외국 갔다 와보시라고 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저는 이제 막 편하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경험이 아빠들도 보면은 일찍 유학 경험이 있으시거나 영어에 대해 진짜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일찍 아이들을 시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또 나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영어 너무 잘해. 애를 뭘 벌써부터 시켜?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잘 이야기해서 우린 이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더송 구입하시고 마더톡 구입하시고 베이비사인 구입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결코 막 조기 영어나 아니면 조기 어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재밌게 접해줄 수 있을까 검색해 보다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